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성공하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막 뭔가를 해야 되고 뭐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항상 피해망상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유튜브 컨텐츠 보신 분들도 많이 네네.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성공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이 피해망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을 하려면은 왜 피해망상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네. 성공을 한 번 할 거냐, 오래 할 거냐, 10년 할 거냐, 5년 할 거냐, 100년 할 거냐, 네.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할 거냐. 네. 이 차이를 봤을 때 피해망상주의가 있으면 네. 내가 더 오래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음. 내가 실패할 걸 싹 다 막아버리잖아요. 실패할 걸 싹 다 네. 막기 위해서 실패할 요소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캐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는 만 가지 네. 사태가 벌어져요. 네. 근데 실패하는 거는 몇 시까지밖에 없어요. 만 네. 만 가지를 배울 거냐, 네. 그 몇 시까지를 배울 거냐. 뭐 엄청 그거겠네요. 만 가지 아니라 단순해지고. 몇백만 가지가 되고, 그죠. 실패 사유도 뭐 몇십 가지에서 네. 뭐 겨우 뭐 몇백 가지, 몇백만 가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실패 사례. 그 실패 사례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그 음. 실패 사례에 네. 대한 부분들을 알려면 피해 망상주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음. 예를 들면 왜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네. 자살할까? 그럼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막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뭔가 그런 말을 담으면은 진짜 그게 나한테 일어날 미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네. 그리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우리가 광해인가 어떤 네. 사도였다, 사도 영화에서도 네. 왕이 재수없는 소리 들으면 귀에 네. 물로 막 씻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개념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망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요. 네. 사주에 치우쳐 있고, 네. 이런 미신에 치우쳐 있고, 네. 뭔가 이런 우리가 용띠, 뭐 토끼띠, 뭐 이런 어떤 그 네. 12가지 무슨 띠, 뭐 네. 뭐 어쨌든 그 미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신은 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 종교는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지 네. 않아요? 다 사람이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보험 판매하기 위해서도 자기 개발도 누가 만들었어요? 저 입에도 사람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측정 가능한 것만 하다 보니까 네. 측정 가능한 게 숫자로 보여지고 네. 측정 가능하다 하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요? 말라 있는 느낌인데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서 뭔가 이런 의식이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네. 언제가 될 것 같다는 뭔가 그 어떤 그럴싸해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네. 물론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깊은 컨셉을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깊이를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자기 해석하는 싶은 그런 종교식으로 해석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피해망상주의자들은 네. 정말 끝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요. 자기의 어떤 실패 사례라든가. 네. 내가 만약 봐봐요. 책임에 대한 부분 되게 크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사실 우리가 사는 게 네. 책임에 따라서 돈이 들어와요. 음.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네. 저는 그게 정비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거는 심지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책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소방관이 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어떻게 돈하고 비교했어요? 그죠. 월급 얼마 받기 위해서 그 책임에 뛰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책임이 엄청 큰데 돈은 그렇게 못 받지. 그래서 돈이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를 봤을 때 사실 돈 외에 의미하는 게 훨씬 많은데 돈은 네. 우리한테 정말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돼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돈이 이제 거의 돈한테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원칙이라든가 이런 네. 레이 달리오의 네. 이런 책도 보면 네. 거기에서 이제 레이 달리오도 항상 거의 책의 내용을 어떤 데가 느낌을 받냐면 네. 이 사람이 몇 조씩 굴려요. 네. 헤지펀드 회사잖아요. 네. 엄청난 돈을 굴리는데 그 네. 돈을 굴리는데 실수 1%만 실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수가 1%가 아니라 99%가 될 수도 있어요. 100%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1%가. 그죠. 그리고 이 1%가 100% 안 되기 위해서 1% 실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네.
1%라는 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 중요한데 대부분 망상주의자들은 네. 1%를 어때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음. 피해망상은 어때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팀워크는 네. 비행기 조종사로 볼게요. 네. 비행기 운전 이 비행기 시스템을 볼게요. 네네. 최고의 팀워크는 비행기 조종사가 음. 피해망상주의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내원들 있잖아요. 네. 승무원들. 네, 승무원들은 천진난만한 그런 어떤 망상주의가 잘 안 음. 돼야 돼요. 오히려. 네. 왜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고객들한테 지금 이미 비행기 완전 네.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막 해서 네. 늘 고객들 안심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 비행기 떨어지기 전 진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망상주의자들 오히려 그 팀워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피해 망상주의 왜 비행기 조종사가 피해 망상주의자 돼야 되냐면 네. 피해 망상주의자가 되면 네. 비행기 조종사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해요. 네. 완전 완벽주의로 어떤 걸 용납 안 해요? 실수를 용납 안 해요. 그러면 모든 걸 체크하고도 한 번 더 체크하고도 또 체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해 망상주의자는. 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뭔가 사소한 거 있어도 절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뭔가 이런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네. 이런 망상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가 뭔가 이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네.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는 긍정적인 것도 자기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네. 사주를 봐요. 사주를 봤는데 올해 잘 된대요. 네. 그럼 올해 잘 됐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 안 되는 경우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사주를 자기한테 인생을 사주한테 맡기죠? 그죠. 피해 망상주의가 있으면 어때요? 네. 잘 된다고 해도 그 잘 된다의 의미를 분석할 거예요. 진짜 내가 망했는데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망한 게 오히려 잘 되는 건데 망하면 이게 못된 거라고 어떤 사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피해 망상주의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량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 개발이 네.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피해 망상주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망할 구멍을 싹 다 없앴기 때문에 네. 오직 뭐가 남는지 알아요? 올라탈 거밖에 안 남아요. 그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아까 비행기 조종사 얘기를 할 때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조종사 그 기장 있잖아요. 기장. 네. 기장은 자신이 그 버튼 조작 하나 잘못하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맞아요. 근데 승무원은 거기서 내가 뭘 잘못하는 순간 그 사람 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피해 그 망상주의가 피해망상주의자가 맞아요. 돼야 맞아요.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 리스크를 다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도 늘 와이프랑 네. 가끔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현재 암이 걸렸다고 가정해보자고. 우리는 어디서 치유받아야 될까? 이런 대화도 나눠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지금 치유받을래요? 네. 물어봐요. 글쎄요 하면서 본인은 그러면 여기 송도에서 여기서 치유받을 거예요?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치유받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지금 암에 네. 우리는 이미 몇 달밖에 못 살아. 네. 어디서 우린 치유받는 게 나을까요? 이런 대화를 해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암을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그 소리만 듣더라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끌어당김 없이 뭐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그렇죠. 그거 끌어당김 없이 아니 그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암 환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아무리 뭐 네. 몰라요 사람은 맞아요. 봐봐요 조금만 더워도 옷을 벗어야 되고 조금만 추워도 옷을 입어도 벌벌벌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네. 온도 차이만 해도 되게 나약하잖아요. 네. 시스템도 그래요. 돈이 조금만 떨어지면 어때요? 불안해요. 맞아요. 돈이 좀 생기면 또 어때요? 그래도 네. 불안해요. 맞아요. 너무 행복해도 불안해요. 너무 불행해도 불안하고. 네. 다 지옥이야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네. 그죠. 피해 망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의 창의력이라고 생각해요. 음. 처음에는 내가 인내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네. 기본적인 돈 버는 어떤 로직과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나중에 돈을 어떻게 보냐면 처음부터 그래. 용기와 창의력으로 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전화기 한 대로 막 1,000만 원, 하루 2천만 원씩 매출을 올려요. 그죠. 그런 상상도 안 단단 말이에요. 다들 기본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학교 취직하면 네. 월 얼마 따박따박 나오고 뭐 그래서 좋은데 은퇴하고 나도 그게 다 플랜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연금을 가입하고 이걸 가입 그게 요즘 시스템이 통해요. 옛날엔 통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 때 늘 얘기하는데 네. 대학교만 나와도 담보가 돼요. 뭐가 담보돼? 직장인으로서 네. 먹고 살고 네. 국가에서 뭐 주는 뭐 이런 어떤 보장들이 되게 좋았대요.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학 나와서 그게 돼요. 안 되죠. 서울대 나와도 지금 취직도 못하는 방인데.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피해망상에 대한 의미가 그냥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그죠. 부정적인 거예요. 맞아요. 피해망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피해망상은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를 어떤 역으로 어떤 역할을 맡은 내가 배우라고 생각했을 때 네. 내가 거지였을 때 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런 사업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업가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두려움이 뭐고 심리를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는 네. 거예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때요?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어때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한 요소라든가 네. 트럼프 친구도 되게 성공했는데 네. 지금은 막 모멘텀이 죽어가지고 성공 못하고 실패한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것들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이게 보이다 보면 네. 우리가 그걸 미리 어때요? 예방할 예방.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방한다고 누군가 박수 치진 않아요. 그죠. 예방하는 건 내가 오래 생존하고 음. 예방한다는 건 내가 내 서비스 능력과 내가 고객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간을 더 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영웅이에요. 그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사람인데 네. 암이 걸려 죽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와,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스티브 네. 잡스를 한번 예를 들어봐봐요. 그죠. 나는 지금도 스티브 잡스를 초월한 사람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 비했을 때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스티브 잡스 맞아요. 훨씬 더 맞아요. 뭔가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티브 잡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스티브 잡스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도 인생을 50대에 네. 그냥 마감은 했지만 네. 근데 이 사람이 하강 국면을 그걸 미리 생각했다면 혹은 그 하강 국면에 대한 지식이 좀 더 풍부했다면 조금 본인을 어때요? 더 60대에 죽을 수도 있고 70대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네. 얘기는. 근데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아쉬운 존재가 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또 그걸 연결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닥쳤을 때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미리 상상해놨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해보는 거죠. 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을 강간부한테 납치당했어. 네.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우리가 아직 딸을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딸을 키워본 부모들은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안았어도 막 그 화가 나잖아요. 화뿐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막 부모들이 오히려 병 걸려. 그죠. 먼저 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동남아, 이런 필리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피해망상주의를 어느 정도 세팅하면 그거에 대한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심각해야 움직여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안주하죠. 안주하고 네.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알고 봤더니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어지고 싶은데 내가 준비한 게 없다 보니까 네. 바람 핀 남자도 억지로 살고 있고 아내는 속이 썩는데 암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근데 해요. 먼저 이런 걸 생각했다면 여자로서 내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저는- 남편이 밖에 나가 이렇게 하는데 네. 남편이 아파서 나중에 정말 돈이 끊기고 남편이 네. 죽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상해가지고 바람이라도 피웠다면 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체하고 서포트하고 내 가족도 내 아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양육하고 할 것인지 내가 만약 미리 그런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네.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고 그쵸. 대처도 되게 빨리빨리 해보니까. 그랬을 때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하겠죠. 뭔가 발전하려고 뭔가 해보겠죠. 그래서 네. 문제를 내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창의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음. 문제가 어디? 근데 단순히 사람들은 어때요? 왜 그럼 두려움도 없는 두려움을 왜 자꾸 만드냐? 삶이 원래 지옥이고 힘들고 맞아요. 상황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제가 늘 얘기하는데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큰 문제를 줘버려요. 더 큰 문제를 고민하면 이 문제는 코딱지만한 네. 문제. 쪽팔려서 말을 못할 거야 나중에. 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에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네. 난 그게 큰 문제였어요. 왜? 음. 퍼블릭 스피킹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그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서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대체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 태양의 옛날에 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안무를 내가 췄던 안무를 네. 마이크하고 그 음악을 네. 틀어가지고 있잖아요. 아 마이크 음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내가 춤추고 내려왔어요. 그게 내 대처법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발생된 거예요. 내가 상상했거든. 지금 스크립트 달달 외웠는데 오늘 나보고 뭔가 이게 좋은 사례를 얘기해줘래. 마이크 잡는데 마이크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마이크를 잡았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이크 잡았는데 완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앞에 봤는데 머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편들이 표정을 봤는데 썩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을 몇 마디 앞에 했는데 뒤에 말을 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걸 꺼냈죠. 내가 사실 너무 긴장돼가지고 다 까먹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춤추고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웨딩드레스 딱 하고 안무를 따다다 추고 내려왔는데 박수 받고 내려왔어. 오. 저는 그게 하나의 대처법이 아닌가 생각. 아니면 왜냐면 거기에는 세미나장에 뭔가 이거 새로운 사람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망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도 그 사람도 나를 믿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퍼블릭 스피킹 했는데 퍼블릭 스피킹 개뿔도 못하는 거야 내가. 사람 앞에서 말하는 나 지금 나 사실 항상 카메라 장애가 있어요. 내가 평소보단 카메라가 있었을 때 느낌과 평소의 느낌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춤출 때도 카메라만 있으면 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 영상에 올린 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걸 올렸지. 웬만한 거는 춤이 이상해.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나를 봤을 때 훨씬 춤도 그렇고 내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항상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황당한 그 과제를 좀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한 교수님이었는데 마케팅 수업인가 그거 담당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왜 마케팅 이 사람이 장사 잘 되는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는지 이걸 분석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망한 가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왜 망했는지 물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재수없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욕먹을 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돼. 난 그냥 잘 될 것만 생각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잘 될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대처를 아예 할 수 없고 없어요. 안 될 거를 무조건 생각을 해놔야 그때 그 일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대처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를 계속 놔두다 보면 시간이라는 걸 거기다 계속 먹이를 주다 보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커지기 전에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망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지금도 늘 끊임없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뭘 해야지? 망했을 때 내가 이걸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완전 진짜 돈을 벌 건 다 벌었는데 내가 진짜 소중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면 어떡하지?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게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부자가 돼서도 내가 이 일을 할 건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제 멘토는 부자가 돼서도 끊임없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깊어져야 돼요. 사람은 한번 요 정도 깊으면 그게 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깊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깊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깊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깊은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수강생들에게 알승왕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면
본인 나를 버리고 네. 아이스강보다 더 좋은 사람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고. 네,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해요. 상담 처음에 오신 분들도 똑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찾았어요. 네. 지금까지. 그 찾으면서 왔는데 그럼 내가 좋아하는 멘토가 그 사람 좋아하는 멘토가 될 수도 없을 그죠. 수도 있고 그죠. 또 진짜 내가 좋아하는 멘토가 그대로 그 사람도 언젠가 깨닫겠지만 네. 내가 너무 깊게 파기 때문에 네. 내가 좋아하는 멘토가 그 사람한테 지금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또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저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네.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처음에는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피해 망상주의와 망상이 있는데 내가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생각은 안 하겠지만 네. 대부분 망상에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점점 알아갈수록 내가 망상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예, 그리고 왜 내가 40, 50억도로 동관계를 제대로 동관계를 못하면 인간관계를 못하고 인간관계 못하면 어때요? 삶의 질이 나빠져요. 인간관계를 못하다 보면 네. 돈은 벌지만 암이 걸려요. 인간관계를 못하다 보면 가치를 못 찾게 돼요. 돈은 들어와 있는데 가치가 없다 보면 허무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중산층병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 전략에서 극단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네. 극단값을 가져가는데 항상 중간 두루뭉실한 중간값을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오류 정보, 틀린 정보, 맞지 않은 정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정보들이 중간값에 꽉 차 있어요. 중산층의 문화라든가 네. 그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근데 진짜 부자, 극단적인 부자 달라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리스크가 완전 피해 망상주의가 있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네. 우리는 어쨌든 삶의 자유는 어디 있냐면 극단값에 있지 중간값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